이제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해외 구매 대행업도 여러분들이 직접 사업자를 내셔서 구매 대행업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진행 과정은, 자, 주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배송 대행 신청서를 해서 센터에 입고를 하잖아요. 이 센터가 뭐냐면 여기가 배대지예요. 배송 대행 업체라는 데죠. 배대지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이제 배송비가 측정이 되고 통관을 하게 돼요. 국내 배송이 시작이 되고 고객이 받게 돼요. 빠르면 보통 3에서 5일, 늦으면 15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배송 기간이요. 과정은 전반적으로 이렇고요. 자, 장단점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장점으로는 초기 자본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내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고객이 결제하는 거를 보고 내가 대신 구매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위탁 판매와 동일하게 재고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죠. KC 인증 같은 그 제약이 없어요. 전자제품, 그리고 어린이 제품, 보통 KC 인증을 꼭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린이 제품도 꼭 필수예요. 근데 이런 제품을 여러분들이 해외 구매 대행업이라면 인증 없이도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수한 제품들을 취급할 수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업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해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을 기반으로 해서 결제해 주시고 배송 대행 업체에다가 그 받을 고객들의 주소와 그리고 개인 통관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배송 대행 업체에서 그 고객한테 배송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저희는 송장 번호가 나오면 송장을 입력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입력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통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해외 구매 대행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단점으로는 고객 대응이 쉽지가 않아요. 이 고객 대응이 어떤 게 쉽지 않냐는 거냐면 배송 기간이 느리기 때문에 고객들이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와요. 물건 언제 오냐, 이런 대응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해주셔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AS에 대한 대응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사실 배송 대행 업체는 AS에 대한 의무가 없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그런 오픈마켓에서는 우리를 판매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구매 대행만 해주지만 판매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보통 판매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을 여러분들이 했는데 AS를 해달라고 해서 이게 분쟁이 생기면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AS는 판매자인 해외에 있는 판매자한테 부담이 가야 되지만 대다수의 오픈마켓에서는 저희같이 구매 대행업자들을 판매자라고 인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AS 분쟁이 생기면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내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의 수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이 AS 분쟁이 생기면 나는 판매자가 아니다, 나는 그냥 구매 대행업자라고 설명을 해도 우리같이 구매 대행업을 판매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런 애로사항이 좀 많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 대응이 쉽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시면 보통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왜냐면 직접 등록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프로그램 사용료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서 어떤 게 좀 더 나은 판매 방식인지 좀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금 계산도 철저히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도 하고 싶다고 하면 제가 마지막 거 먼저 설명해 드리면, 자, 부가세 신고 시 잘 준비를 하시고 구매 대행 전문 세무사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조언도 많이 구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업은 자, 업로드가 싸움이에요. 자, 양질의 제품,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도 좀 좋은 제품을 많이 올리셔서 꾸준히 등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등록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능력이 되신다고 하면 스스로 번역기를 이용하셔서 등록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등록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끝없이 업로드를 꾸준히 해주시면서 질과 양으로 승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세무적인 부분도 잘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들 미연에 국세청에서 소명 자료가 오는 부분을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소명 자료 요청이 빈번합니다. 자, 그러면 톱이라면 어떤 걸 추천해 드릴까요? 부업으로 하신다고 하시고 좀 더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저는 해외 구매 대행업도 정말 괜찮은 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세무적인 부분을 꼭 철저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업이 아닌 전업 판매자로 하시고 싶다고 하면
저는 사입으로 통해서 판매를 하시는 걸 좀 더 추천드려요. 이 모든 판매에 있어서 마지막에 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위탁 판매 하시는 분들도 사입 판매하게 되고요.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도 사입으로 판매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비용 들이지 않아도 사입 판매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영상도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항상 열심히 여러분들의 판매를 응원합니다. 화이팅!